안녕하세요.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기본사회라는 아주 거대한 약속,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집권 후 그 약속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김용익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정말 야심찼던 기본사회의 약속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취임과 함께 나타난 묘묘한 변화를 한번 포착해 볼 겁니다. 그 뒤에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202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정말 야심찬 비전, 바로 기본사회 구상이었죠. 김용익 교수는 바로 이 발언이 핵심이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회 안전망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돈을 좀 더 주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득부터 의료, 주거, 교육, 교통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헌법에 그냥 쓰여있기만 했던 행복추구권을 국가정책의 가장 중심으로 가져오겠다. 이건 정말 거대한 사회개혁을 새로 쓰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대했던 비전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김용희 교수가 주목한 첫 번째 전환점은 바로 대통령 취임 연설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뭔가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김 교수는 여기서 아주 뚜렷한 방향 전환을 지적하는데요. 사회 안전망의 틀을 바꾸자던 목소리가 파일을 먼저 키워야 나눌 수 있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기본사회의 철학과는 상당히 바른 길을 암시하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물론 취임사에서도 사회 안전망에 주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나 구체성을 따져봤을 때 경제성장 전략에 훨씬 더 힘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성장의 논리는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23개 국정과제였습니다. 정부의 5년 청사진이 담겨야 할 이 계획서가 기사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단 한 페이지로 축소됐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면서 사실상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김용익 교수가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복지를 경제 성장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반대로 복지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정책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자는 이 인용문을 통해서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사회개혁 같은 과제보다는 당장의 경제,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정권이 바뀌는데 정책의 큰 틀은 잘 안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경로회전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어떤 길이 만들어지면, 즉 시스템이나 제도가 굳어지면 그게 마치 관성처럼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저자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경제성장 우선, 작은 정부, 사회보험 중심이라는 이 틀이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른바 박정희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강력한 경로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 큰 틀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강점이 있죠. 바로 결단력 있고 실행력이 강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머리가 좋다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리더십은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김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 뛰어난 일머리만으로 과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기사가 예로 드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산업재해,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들은 강력한 지시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길고 긴 실타래를 풀어내야 하는 섬세한 설계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크게 4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길. 둘째, 몇 가지 대표 정책을 골라서 추진하는 길. 셋째, 일단 경제부터 챙기고 개혁은 나중에 도모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약속했던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는 길입니다. 아직 어느 길로 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결국 김용익 교수의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향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기존의 길을 그대로